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집단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통계를 들여다보았더니 작년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 즉 진실을 믿는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냐. 저학력자입니다. 중학교 졸업 이하 50세 이상.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진실을 믿고 젊은 층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믿는다. 이게 한국 교육의 결과물이에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이 뽑는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 이 한국에서 영향력을 가지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 속담에 어지럼병이 지랄병 된다는 말이 있죠. 아십니까? 어지럼병이 지랄병 된다. 아주 우리나라 속담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가. 어지럼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뭘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어지럼병이라는 것은. 막 치매도 어지럼병이고, 며느리가 자기 남편 구분 못하고 남편하고 시아버지를 분간을 못하고 진실과 거짓, 선과 기하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어지럼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어지럼병을 어지럼병 자체는 피해를 주는 범위가 좀 줄어요. 그러나 이게 발작을 하면 질환병이 됩니다. 질환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북, 난동,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질환병 걸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찰서장을 때려놓고 그 경찰서장을 고발합니다. 왜 정복 입고 들어와서 폭력을 유발했느냐고 고발하는. 이게 이 정도로 가면 이건 질환병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어지럼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지럼병에 걸린 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고학력층, 젊은층, 이 사람들이 질환병에 걸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정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딱 오늘 한국의 현실인데,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역대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이고 역대 교과부 장관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과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느냐. 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종북파, 깽판파는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죠. 이런 법이 무너집니까? 이게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은 도둑놈이 뭐 법 지키겠어요? 전문시민권이 법을 지킬 리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도처에서 이 규칙 위반이 일어나요. 제가 텔레비전 토론을, 시사 토론 이런 거 안 봅니다. 거기에 시간을 안 지켜요. 상대방이 말하면 경청한 다음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끊는 사람들 있죠. 이 주로 종북 세력, 이 좌익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성립이 안 돼요. 토론이. 그러면 그건 토론만 그렇느냐. 거리 시위. 요새 또 희한한 일이, 어제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릴 역을 착각을 했는데 못 내렸다고 해가 기관사한테 때를 쓰니까 기관사가 거꾸로 갔답니다. 거꾸로. 한쪽으로 거꾸로 가가지고 그 사람 내려줬대요. 아니, 때를 쓰면, 이런 때를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KTX 10월 29일 날 부산 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통으로 가는 중간에 안 쓰는 탔더니 난데없이 일본 사람이 잘못 탔다고 해서 천안역에 또 내리더라고요. 천안역에 내려가지고
한 10여 명 일본 사람 내려주고 가는 바람에 13분이나 연착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KTX나 지하철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칙을 서로 너도 나도 안 지킨다. 대통령도 원칙 안 지키니까 기관사도 원칙 안 지키고 토론하는 사람도 원칙 안 지키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법치를 파괴하는 데 대한 불이익이 없으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5단계가 한 번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의지능병인데 질환병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을 어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보내야 되죠. 병원에. 여기에 대해서 월간조선 팔리고 있는 12월호에 아주 재밌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폴란드 북한 인권 운동가가 있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한국말도 잘 한답니다. 월간조선 기자가 종북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 여자 첫 마디가 그 사람들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유럽 대표단이 자기한테 살짝 와가지고 묻는데요. 한국의 종북 세력은 왜 그런 놈이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답니다.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회민주주의자랍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공산당도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럽 좌파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종북 세력은 저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일보다도 더 조롱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종북 세력은 김정일보다도 더 조롱을 받습니다. 김정일을 우리가 흔히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미친놈보다 더 조롱을 받으면 이 집단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저 정신병동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신병동에, 아니 어지럼병 정도면 정신병동에 안 가도 돼요. 치매도 정신병동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질환병이 되면은 이거는 뭐 여러 사람한테 행패를 주니까 반드시 격리해야 돼요. 이 격리되어야 할 인간들이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게 밤에만 그것도 누령처럼 이걸 좀비라고 해요. 좀비처럼 설치고 있는데 거리에서 설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선거철을 맞아가지고 요것들이 5천만 명이 탄 대한민국이라는 여객의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미친놈들이 조종관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제 민주당이 다른 당하고 뭐 통합을 결의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또 내려가느냐. 어제 출범한 통합진보정당이 여기 민주당을 핵심으로 하고 유시민 세력 이런 걸 끌어붙여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다. 요거는 즉 민노당의 정강정책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당 강령에 딱 몫을 박았다. 민주당이 구 노무현 세력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요 민노당 세력하고 합당을 하든지 선거에서 손을 잡을 거예요. 합당을 하든지 선거 후자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에서 유리한 사람을 밀어주는 단일화죠. 일종의 좌파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당과 손을 잡고 국회로 진출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여성이 보는 정신 이상 집단 플러스 이 정신 이상도 제일 악질적인 게 반역적 정신 이상 아니겠어요?
반역을 위한 깽판, 반역을 목적으로 한 지랄병이죠. 이 세력과 손을 잡겠다. 근데 상당히 그쪽에 지금 여론이 쏠리고 있다. 왜냐? 바로 배운 무식 집단. 배울수록 잘 속아 넘어가는 그 집단이 유권자 층을 상당 부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럼병이 지랄병을 만들고 결국은 망조로 가는 그런 코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노동계 파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은 항상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주석을 따로 이렇게 달아 놓는 것입니다.